네, 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산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연금 전문가 이제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농지연금이 가장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산지연금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면서 그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은 가질 필요는 있는데 섣불리 이 산지연금을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산지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고 농지연금과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가 산지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 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계속해서 관심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장점은 굉장히 특출나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은 해가고 떻게 정책이 변화가 되는지는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리스크를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연금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한 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금은 이제 공적연금과 그다음에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 저는 이제 부동산형 개인연금인데 부동산형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봤는데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그리고 산지연금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햇빛연금이라고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매월 그 연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연금까지 이제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은 그 농지연금, 산지연금은 비슷합니다. 농지는 농지를 담보로 받는 연금이고 산지연금이 임야를 담보로 받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건이라든가 신청자의 조건, 그 다음에 대상 농지 또는 대상 임야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대상 농지, 대상 산지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농지가 농지연금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가장 최악이기 때문에 그 연금에 신청할 수 있는 농지인지 산지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연금과 산지연금이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지연금은 뭐냐면 농지연금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목적이고 매매 대금을 10년간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대상 산지를 잘 고른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매매 대금 그러니까 지금 산지의 담보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농지연금도 농지를 이제 농지은행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담보가치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그래서 저는 60세부터 종신정액 경도 있고, 이제 그 전후 후박형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이양형도 있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매매 대금을 나눠서 받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산지연금은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10년간에 나눠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농지연금은 10년간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고 지금 예를 들면 5년 동안 받을 기간 정액형이라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있는데 5년이 제일 짧은 겁니다. 그런데 5년이라고 해도 5년이 60세부터 65세까지가 아니라 뒤에 구간,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를 들면 80세부터 85세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지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순간부터 10년간 나누어서 지급을 받고
또 두 번째 장점은 신청 연령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농지연금은 이제 60세부터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산지연금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산지를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내가 산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내가 어떤 연령대에 있든 관계없이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300의 제한이 있죠. 그런데 산지연금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억의 산지연금이다. 그러면 이제 10년간에 나눠 받으면 1년에 뭐 1억씩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0만 원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산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30% 이하라고 했는데 찾아보면은 거의 뭐 10%대까지 떨어진 그런 산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격 조건이 산지연금은 없다. 그 신청 연령에 대한 기준이 없다. 그 다음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상한선도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산지연금을 한번 신청해서 받고 나서 또 신청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이제 단점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상 산지의 조건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농지를 딱 봤을 때 이게 농지연금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를 어느 정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맹지는 됐었는데 지금은 맹지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진입로가 있으면 된다던가 아니면 그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다던가 공유 지분이어도 부부의 기준이라면 가능한다던가 뭐 이런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고 그 이외의 조건들이 별로 없습니다. 농지는 이제 전답과수원이 농지이기 때문에 전답과수원에 해당이 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 도로 요건이 잘 갖추어진 땅, 이 정도가 되면은 모든 농지가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이 산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산지연금의 업무 지침에서 제가 그 매수 대상지의 심사 기준 이런 걸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제가 뭐 다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매수하는 산림이 크게는 산림 경영 임지 이게 말부터가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림 공익 임지가 있고 세 번째가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해당이 되면은 뭐 우리가 그 산지를 이렇게 팔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산림 경영 임지에서는 이게 그나마 좀 구체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주변이 전부 다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산지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산지가 있다면은 이 부분은 매입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그나마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디스코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지 또는 낙찰을 받을 산지가 주변에 어떤 그 소유주의, 그러니까 국유지여야 되겠죠. 국유지의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에 내 산지가 있다면 이거는 해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의 대상 조건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의 대상 조건을 보게 되면은 도시숲, 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백두대간 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수목원, 정원,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그 다음에 유아숲 체험관, 그 다음 산림보호, 생태숲, 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양강, 이제 특정 지역에 상류 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 유출이 우려되는 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호하죠. 그냥 농지연금은 농지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농사만 잘 짓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데, 이런 산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호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산지가 산지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의 국유림 관리소에 문의를 해도 답을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게 산지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가 모른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어디에서 있냐면, 만약에 산지를 낙찰을 받았다면 그거를 산지연금에 해당이 안 되면 다른 어떤 출구가 있다면 좋겠는데, 산지연금에 해당이 되는 산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이나 이런 관점에서 거의 수요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연금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이자만 내고 팔 수가 없는 그런 그 산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입찰을 하기 전에 내가 이미 산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산지연금을 한번 신청해 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새로 산지를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연금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국유림 관리소에 무조건 물어봐야 되고, 이게 모호할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산지연금의 장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책 방향이 조금 더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좀 바뀔 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장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지연금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장점도 굉장히 분명하고 단점도 굉장히 분명한 그런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